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여러분은 검색할 때 어떤 플랫폼을 사용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구글을 이용하실 것 같은데 저는 검색할 때 주로 네이버를 사용하는 편이에요. 지금은 구글을 자주 쓰긴 하지만 네이버가 더 익숙해요. 어렸을 때부터 네이버를 써와서 그런지 구글을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구글보다 네이버를 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분석 사이트인 인터넷 트렌드에 따르면 2025년 2월 기준 네이버의 국내 웹시장 점유율이 66%에 달했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플랫폼은 구글이었지만 검색시장 점유율은 25%에 그쳤어요.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네이버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에서 네이버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이버는 1999년에 검색시장에 등장했어요. 사실 2000년대 초반에는 프리첼, 다음이나 야후 같은 웹사이트도 있었어요. 많은 웹사이트들이 생기면서 국내 웹시장의 경쟁이 정말 치열했어요. 하지만 프리첼은 2002년 유료화 정책을 무리하게 시행했다가 사용자들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웹사이트가 사라지게 됐어요. 야후코리아는 한국 시장에 맞춘 검색 기술 개발에 부진했고 결국 2012년에 한국에서 철수하게 됐어요. 다음이라는 웹사이트도 있는데 이 웹사이트는 여전히 한국에서 사용되지만 검색보다는 카페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가 강한 편이에요. 그럼 네이버는 이 경쟁에서 어떻게 승리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네이버 지식인 서비스의 성공이에요. 2002년 출시된 지식인은 사용자들이 질문을 올리면 다른 사용자들이 답변하는 서비스예요. 그 당시에는 한국어로 된 정보가 많지 않았는데 지식인을 통해 쉽게 질문하고 답변하니까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가 빠르게 쌓였어요. 이로 인해서 네이버를 찾는 사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검색량도 증가했어요. 저도 초등학생 때 숙제를 할 때는 네이버에 검색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지식인에 질문하고 검색했던 기억이 나요. 이때부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검색하면 네이버가 떠오르게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네이버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예요. 지식인 서비스 이후로 이용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자 네이버는 블로그와 카페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검색할 때 개인 경험이 담긴 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블로그가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진 거죠.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는 블로그, 카페, 지식인 같은 서비스가 활발히 이용되면서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정보를 찾고 개인의 경험이 담긴 후기를 보고 자신의 경험을 직접 적으면서 네이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올인원 서비스예요. 네이버에서는 뉴스, 이메일, 쇼핑, 웹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했어요. 네이버에 한번 로그인하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고 거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 지식인의 검색도 많이 했었고 네이버 안에 주니어 네이버라는 곳에서 어린이 만화도 보고 동요도 듣고 게임도 했었어요.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숙제가 있을 때는 네이버에 검색하고 이메일을 보내야 되면 네이버에서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웹툰도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네이버 웹툰이 정말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어요. 2000년대 후반부터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네이버는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출시했어요. 모바일 검색이나 네이버 앱, 네이버 지도, 네이버 페이 등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서 한 플랫폼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만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구글맵보다는 네이버 지도를 더 많이 써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제한 때문이에요. 한국 정부에서는 국가 안보 문제 등으로 고해상도 지도 데이터를 해외 기업에 제공하는 걸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맵은 한국 내에서 정밀한 지도 데이터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요. 하지만 네이버 지도는 한국 기업이라서 정부의 지도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서 정밀한 지도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 지도는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 지하철 노선도, 환승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업데이트도 빨리 되는 편이에요. 네이버 지도에서 바로 음식점이나 병원을 예약할 수 있고 식당에 후기를 남기거나 볼 수도 있으니까 훨씬 편리하고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 네이버도 단점이 있어요. 한국 사용자가 생산하고 한국 사용자를 위한 컨텐츠에 집중되어 있어서 정보의 다양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검색하면 네이버 자체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경향이 있어서 외부 사이트가 잘 검색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또 광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사용자들의 실제 경험이나 후기를 찾기 어렵고 검색 상위 결과에 광고가 섞여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검색의 객관성이 낮고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서 네이버를 많이 쓰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여러분은 검색할 때 어떤 플랫폼을 쓰시나요? 그 플랫폼을 쓰는 이유가 있나요? 한국에서 네이버를 많이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써주세요. 그럼 오늘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가세요.